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19년 동안에 학원계 또는 사교육계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는 아이들한테 적용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범주가 좁으면 사실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적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엄마들이 난 열심히 얘 뒷바라지 해주려고 교육상품 비싼 거 사는데 그냥 주변에서 야 이거 많이 사더라 하는 걸 같이 사요. 근데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들이냐, 그 아이가 이제까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특별함을 만드는 걸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과제했다가 이건데 거기 안에서 특별함을 만드는 아이가 사실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더군다나 사교육마저도 다 남들 하는 걸 똑같이 해버리니까 특별함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걸 요구하는 입시 평가 기준에서 특별한 걸 할 수 없는 상태의 환경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투자 대비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제가 이제 초중 어머님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저학년일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되게 큰데 실질적으로는 당장 아이들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 보니까 이런 걸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걸 생각해내고 늘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은 그걸 쓰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 쓰는 사람이 그 컨텐츠를 만들질 않아요.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것 갖다 쓴단 말이죠. 제가 일했던 경력이 그 교재를, 수학 교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도 있어 봤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아이들을 19년째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 그걸 평가하는 평가 집단에도 있어 봤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전국적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브랜드 사업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모든 걸 다 해보니까 어머님들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 교육 상품을 되게 잘못 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누나가 저랑 이제 1살 차이가 나는데 애가 딸이 셋이에요. 누나가 사교육비 지출하는 걸 보면서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누나한테 조언한 건, 사교육비 쓰지 마라. 절대 쓰지 마라. 차라리 사교육비 쓸 거면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하되 분명히 소비를 대충 할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용하는 과외를 시켜라. 그러니까 제가 많이 추천하는 건 인강 과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강을 아이들한테 보고 맡겨놓는 게 아니고 아이가 인강을 볼 때부터 옆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모니터링을 해서 같이 보는 거죠. 같이 보다 보면 지식이 있거나 내가 저 시험에 대한 등급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야 이거 쟤한테 물어봐야겠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그걸 못 느끼고 있으면 시험 환경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 아이한테 질의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교육은 심플해요. 내가 전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교육을 받는 사람도 전문적인 생각을 하고 사고를 유사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유사함을 갖다가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화랑 의사소통이거든요. 근데 그 대화를 이제 필기를 하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할 것이냐. 어찌됐든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본다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대신 뭐가 있어야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작되는 컨텐츠가 방향성이나 질적인 퀄리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마지막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좋죠. 교육도 마지막 점수를 만드는 교육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까지는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일상적인 교육과 루틴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마지막 점수를 만드는 교육에서 변별력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럼 마지막 점수를 만드는 교육은 전문 콘텐츠가 아니면 못 바꿔내요. 그리고 평균적인 일상을 올리는 건 사실 컨텐츠보다는 아이의 성실도가 더 중요한 거고요. 사실 교육은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디테일을 굉장히 무시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만 그리세요. 의사가 돼야 돼. 의사가 되려면 이런 학원을 다니더라. 의사가 되려면 이런 학교를 진학하더라. 의사가 되려면 이런 문제집을 쓰더라.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막상 썼을 때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상황인지 봐야 돼요. 이걸 썼을 때 우리 아이는 이걸 어떻게 느끼는지, 실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건지, 발전을 못한다면 이유는 뭔 건지, 이유가 뭐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 건지, 그럼 굉장히 세밀한 관찰과 굉장히 세밀한 소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디테일들을 놓치고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디테일들을 잡을 수 있는 노하우를 계속 방출하려고 합니다. 그게 대웹이라는 이름의 숨은 뜻이에요, 사실은. 제가 비법을 전달하고 싶은 건데, 이게 비싼 돈을 내고 상위 1% 정도 아이들만 받았던 컨설팅이란 말이에요. 이 대입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이제는 한 99% 아이들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똑같이 성실과 노력이 기울어지는데 결과물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제 친구 세대도 젊은 부모인데 제 친구 세대마저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야, 언젠가 아이가 철이 들어서 뭔가 필이 빡 받았을 때 열심히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분명히 아이들은 특별해질 거야. 근데 그런 순간이 안 와요. 네, 그런 순간이 대학교 가야 와요. 아니면 성인 돼야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순간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스스로 특별함을 만들 것이라고 바라는 건 사실은 아이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뭘 조금 못했다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이제까지 내가 널 어떻게 지원했는데, 이게 이런 생각을 안 가지시려고 노력들을 대부분 하시는데 지원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상한 거죠. 방법이 뭘까?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어쨌든 내가 이제까지 보고 느꼈던 것들을 갖다가 잘 풀어나가 보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 채널을 운영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대회비가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대회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뭐 있나요? 제가 지을 때는 나름 고심해서 짓긴 했는데요. 대외비의 대자가 대치동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위 1% 컨설팅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이제 외자가 외부에 99% 학생들도 이 학습비, 마지막 비가 비법이거든요. 이 학습 비법을 공개를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약자로 대외비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 설명드리려면 너무 길고요.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대외비 하면 느껴지는 그 직관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아, 뭔가 좋은 비법이나 아니면 1급 정보를 공유를 하려고 하시나 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비싼 비용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회 미팅에서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한 2, 30만 원 컨설팅 비용들이 측정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수업을 장기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 만약 개별 수업인 같은 경우에는 막 150에서 200 정도에 대한 비용들을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돼요. 근데 이제 전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대잖아요. 이런 좋은 컨텐츠들이 분명히 여러 사람한테 공급이 되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원하는 대가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가성비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런 비법들을 공개를 하고 노하우를 전달하는 건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도 있겠죠. 제가 만들어 놓은 브랜드나 만들어 놓은 교육 체계나 시스템들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교육이야말로 정말 장인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디테일하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라 아마 이 채널을 학부모님도 많이 보시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학원장님들이나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진정성 갖고 디테일하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그러니까 교육을 아는 사람은 현장에 있는 사람은 느껴지거든요. 여기 진짜 필요한데. 오, 그래. 이거네. 한 것들이 진짜 우화 포인트가 있을 정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교육들이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최소한 출발선은 똑같이 해놔야 되죠. 그리고 쓰는 도구는 동일하게 해놔야 되죠.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 입시나 교육을 성질 낮은 데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출발점을 같게 하거나 도구를 동일하게 하는 건 해야 된다고 봐요. 나머지로 아이의 성실과 노력으로 인해 편차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정보와 전략이나 도구의 불평등으로 인해 편차가 생기는 건 사실은 아이들한테 너무 불리한 게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최대한 막아보자라는 차원인 거고 이 영상을 통해서 아까 말한 두 가지는 꼭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교육 상품을 살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아이한테 학습적인 지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이한테 뭔가 지도를 했었을 때 방향성이라는 거죠. 이 방향성이 사실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알아내는 게 어렵거든요. 그 나이 때는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 영상에서 꼭 확보하시고 이건 어디서도 사실 쉽게 말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이란 게 디테일한 경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를 결론 내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확인했던 것들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